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레노버 슬림5 14ARE 두 번째 사용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개봉하고 나서 좀 사용을 해봤는데 몇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. 우선 제가 편집 실력이 좋진 않아서 뭐 이렇게 장점, 단점 뭐 이런 식으로 글씨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말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우선 135도 힌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거치대에 거치를 해도 사실 이게 각도가 굉장히 뭐 너무 높은 각도는 아니어서 충분히 거치는 가능하고요. 제가 사용하고 있는 넥스텐드 거치대 같은 경우에도 최고로 꺾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잘 보일 만큼 거치가 됩니다. 우선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마감은 이전 작대보다 훨씬 나아졌고요. 그리고 켜지는 속도나 일단 인터넷 속도 같은 게 굉장히 원활해졌는데, 제 생각에 뭐 이게 작년 피카소 모델들보다 성능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 성능 향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고, 아마 작년 피카소 모델들의 SSD나 랜카드가 좀 부품 단가를 낮추려고 이제 좀 저가형 부품들을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저가형 부품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걸 넣어준 것 같습니다. 우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4인치 버전의 경우는 랜카드는 8822CE 리얼텍 칩셋이었고, 이 제품은 작년에 좀 문제가 되었던 칩셋, 리얼텍 칩셋보다 훨씬 나아요. 뭐 인텔 칩셋만큼 좋진 않지만 그래도 끊김이나 이런 건 전혀 발생 없었습니다. 그 SSD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제품이 들어가서 뭐 완전히 좋다고 하긴 그런데 뭐 고주파음이나 이런 불량 같은 건 전혀 발견이 안 됐고요. 우선 저는 이 제품을 완전히 지금 사용하기로 맘먹은 게 아니라서 정품 인증 안 해놨습니다. 그냥 깔려만 있는 상태예요. 보면 피카소 모델들의 경우는 이렇게 키고 예를 들어서 바로 이렇게 누르잖아요. 바로 누르고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좀 렉이 발생했어요. 사실 그게 제가 사용하던 제품이 2595였는데 그 제품이 듀얼 램을 안 깔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제가 싱글 램으로만 꼈기 때문에. 근데 이 제품은 온보드긴 하지만 애초에 4x4 듀얼 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AMD의 CPU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빠릿빠릿한 성능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. 이렇게 바로 스크롤해도 전혀 렉 없습니다. 근데 작년 피카소 모델들은 확실히 이 키고 바로 넘어가면은 분명히 렉이 걸려요. 뭐 저는 사실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체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또 유튜브 같은 경우 제가 뭐 끊김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, 뭐 일단 화질이나 소음 이런 건 없고요. 제가 들어봤을 때 음질은 괜찮아요. 나쁘지 않아요. 좋은 건 아닌데 나쁘지 않아요. 그 노트북 특유의 통통거림, 그 하판이 울리는 그런 소리는 좀 들리지만 뭐 너무 고음이 찌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저음으로 쳐지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음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보면 버퍼링도 안 걸리고 버퍼링 없이 잘 돼요.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사람들이 모를 기능, 왜냐면 요번에 이썸님께서 리뷰를 하셔가지고 아마 구매를 많이 하실 텐데 간단한 기능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. FM 스페이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불빛이 들어옵니다. 야간에 사용할 수 있게. 저는 밤에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전원 버튼을 통해서 지문 인식이 가능하고요.
지문 인식은 그냥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해서 사용하면 되고요. 아쉬운 건 이게 좀 아쉽습니다. 그리고 또 아쉬운 점, 키감이 이렇게 보통 저는 이제 통통통통 튀는 이런 반발력 있는 키감을 좋아하는데, 이거는 키감이 좀 너무 스무스해요. 반발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약해요. 타자 자체가 그냥 이런 느낌, 틱틱틱 이 정도. 그리고 또 아쉬운 게 있어요. 이 59를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이거를 사는 분들이 다 이제 전자기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레노버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임계율 설정을 할 수 있어서,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, 혹시나 제가 틀렸다면 말씀해 주세요.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0%까지 충전을 하거나 0%로 확 떨어뜨리면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항상 20%에서 80%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. 근데 259가 뭐 저가형 제품이긴 하지만 싱크패드라서 자율적으로 그 임계율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는 55%에서 60% 그냥 그거밖에 설정을 못해요. 뭐 떨어지는 제한도 걸 수 없고, 충전 시작 범위를 걸거나 충전 제한 범위를 자율적으로 걸지 못해요. 그냥 무조건 55에서 60%예요.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게, 사실 배터리가 이게 57W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57 정도인데 절반밖에 사용 못하는 거예요. 그렇게 따지면. 그러면 사실 이게 배터리 전작 대비 배터리 증량된 게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단 말이죠. 그렇다고 이제 일반 사용자가 계속 80% 90% 충전되는 거 보고 꼽았다 뺐다 하면서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요. 또 아쉬운 점이 제가 이제 댓글, 이제 입선님 댓글이나 뭐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액정에 조금 문제가 있나 봐요. 이제 뭐 불량화소 같은 경우도 종종 보였고, 근데 전 특별한 건 안 보이지만 일단 액정 자체 품질을 얘기하면 밝아요. 이 정도면. 지금 맞아, 노트북 사신 분들이 이것도 모를 수도 있는데, 어댑터를 꽂아야만, 그러니까 충전기를 꽂아야만 100%의 성능을 활용할 수 있고, 그리고 밝기도 100%로 쓸 수 있어요. 하지만 지금 꽂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밝아요. 이 정도면 사실 야외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. 완전히 햇볕이 짱짱할 때는 사용 못하겠지만. 그래서 이제 배터리 떨어지는 수치도 보면은 그렇게 빠르지 않고,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터치패드 감도 좋아요. 이 재질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괜찮고, 또 뭐가 있을까? 근데 또 이런 게 있네. 베젤이 얇은 건 좋은데 이게 좀 상판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서, 상판 자체가 좀 이제 두껍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좀 베젤리스한 느낌은 좀 덜 나요. 베젤이 되게 얇긴 얇지만 전작들이나 다른 노트북 대비. 그리고 지금 이선님이 얘기했을 때는 54만원이었고 저도 그때 54만원대 구분을 했는데, 지금은 61만원 정도, 62만원 뭐 그 정도더라고요, 최저가가. 그러면 사실 제 생각에는 지금 MSI의 모던 14 제품,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인텔 제품으로 구매를 하면 1.19kg, 엄청 가벼워요. 뭐 거의 그램으로 봐도 될 정도로 가볍고, 루누아루 제품도 1.3kg라서 가볍고요. PD 충전은 안 되지만 뭐 그 외로 장점들이 많아요. 디자인이나 뭐 그 기반이 된 노트북 그 튼튼한 정도도 괜찮고, 또 뭐 요즘에 또 말이 많은 아스파이어, 에이서의 아스파이어 5 같은 경우는 49만원 정도면 구매를 하기 때문에, 뭐 어떤 쇼핑몰의 추천인 제도를 사용해서 뭐 47만원 46만원까지도 살 수 있고,
사실 성능은 똑같단 말이죠. 근데 다만 이제 램 수율이 램 수율이라나요? 램 클럭이 좀 낮고, 또 PD 충전이나 뭐 베젤 두께 이런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이걸 사실 10 몇만 원 더 주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아스파이어 제품 대비해서는 정말 그냥 크게 막 특별한 충전기를 막 자기가 전자기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뭐 PD 충전을 사고 뭐 이러실 분이 아닌 이상 사실 저는 아스파이어 5 제품 사는 게 제일 가장 나은 것 같아요. 저는 따로 이제 65W PD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제품 선택을 아예 생각을 안 했지만, 왜냐면 전 사실 잘 안 들고 다니지만 전자기기는 뭐든지 그냥 좀 나와 있는 기능은 다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제품을 제가 따로 마련하고 있고요.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어요. 뭐 빠르고 뭐 이게 안 좋다는 거, 상하키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게임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겠죠. 저는 게임을 안 해서. 또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. 이게 닫았다 열면 무조건 켜지거든요. 그러니까 꺼도 시스템 종료를 해도 닫았다 열면 켜져요.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, 보통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전원 옵션에 들어가라 할 거예요. 전원 옵션에 들어가면 지금 이게 아니네. 잠시만요. 이렇게 배터리 설정에 들어가서 뭐 전원 및 전원 설정, 뭐 추가 전원 설정 이렇게 해서 설정을 변경해서, 원래 여기 있단 말이에요. 전원을 열었을 때 그러니까 덮개를 열었을 때 어떻게 할지. 근데 여기 없어요. 저도 구글에 쳐봐서 뭐 이제 CMD에다가 뭘 치면 되는 건 아는데 저는 쳐봐도 안 되더라고요. 이제 그럴 경우에 처음 설치하신 분은 이쯤에 이제 마켓이 있을 거예요. 안드로이드로 따지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같은 경우 앱스토어 이런 것처럼 윈도우에도 기본 앱스토어가 있는데요. 그 앱스토어에 영어로 레노보라고 치시면 레노버 벤티지가 뜰 거예요. 그러면 레노버 벤티지가 이게 레노버 벤티지거든요. 레노버 벤티지 설정에 들어가시면 열었을 때 켜지게 하는 그 설정을 끌 수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 열어놓고 잠들 때도 있어서 이제 계속 켜지게 할 수는 없어요. 물론 절전을 해놓으면 상관없지만 전 절전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서요. 제가 직접 꺼야지 좀 직성이 풀려서. 이런 것들은 이제 구매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불편할 수 있는 점이 전원키가 굉장히 들어가 있어서, 그리고 키감도 좋지 않아요. 이게 뭐 아무래도 이런 일반 키 정도라도 이런 반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그냥 이렇게 꾹 눌리는 이런 느낌이라 굉장히 불편해요. 지문 인식할 때도 딜리트 키랑 겹쳐서 사실 불편하고. 네. 그리고 또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사실 뭐 안 쓰시는 분도 되게 많겠지만, 구매하신 분들은 사실 이 보호 필름을 붙이시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보호 필름을 붙이려는 분들은 뭐 이런 그러니까 여기나 뭐 여기 뭐 이런데 사실 붙여놓으면 좋으니까요. 뭐 안 좋을 건 없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오래 걸리는 게 싫어서 신청을 안 했지만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유명한 보호 필름 제조사들 있잖아요. 뭐 힐링 쉴드나 뭐 스코코 이런데 제품 의뢰를 해놓고 이제 거기랑 협의를 한 다음에 보통 한 5일에서 7일 정도면 깨끗하게 완전 전문가들이 필름을 전체적으로 다 붙여서 갖다 주시고 또 여분의 필름도 주신다고 해요. 제가 알기론 그래요. 제가 문의해 봤을 때도 아직 신청자는 없었고요.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알고 계시고 이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굳이 60만 원 주고 이 제품을 고르는 것도 그렇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, 사실. 네. 여러 가지로 이제 제품을 많이 찾아보시고 검색해 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성능이 어떤 건지,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 잘 고려를 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더 저렴하게 뭐 3, 40만 원대로 내려가서 사실 작년에 피카소 모델들을 사도 일반적으로 대학생이나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